안녕하세요. 옥쌤입니다. 수능특강 26강 1번 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In the context of a studio visit 이렇게 끊어봐. 자, 끊었죠? 그러면 우리 in the context of 우리 context 그러면 맥락, 상황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러이러한 맥락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In the context of 필기해 주시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냐? 화실을 방문하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visit은 명사로 쓰였습니다. visit은 명사로 쓰여서 방문이죠. 그래서 화실은 뭐 다 알고 계십니다. 화가나 예술가가 작업하는 공간이죠. 화실을 방문하는 상황에서 the viewer, 자 보는 사람, 여기는 뭐 관람자라고 되어 있는데 보는 사람은 화실을 가잖아요. 가면은 notice, 발견할지도 몰라요 이랬습니다. several, 여러 개의 클립트, 밑줄 그어봐. 우리 클립이 가위로 뭔가를 오려내다가 클립이잖아. 그래서 오려낸 신문 기사야. 신문 기사를 막 오려냈어. 그런데 pinned to the wall. 자, 핀으로 앞정 같은 걸로 이제 벽에 붙여놨지. 요럴 때는 붙여진 신문 기사니까 과거분사입니다. 과거분사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또 첫 번째 딱 화실을 들어가면 벽에 막 덕지덕지 붙여놓은 오린 신문 기사 같은 게 보여. 좀 있어 보이잖아. 그리고 wax coated hot plate. 왁스로 코팅이 된, 자, 왁스로 코팅된 가열판이라는 게 있대. hot plate, 가열판. 자, 그리고 벽을 보니까 어때? 페인트 자국이, 페인트 마크가 있는 벽이 있고, 좀 지저분하게. 그리고 레진이라고 있어. 우리말로 하면 수지라고 하는데 레진이 drizzle 그러면 뚝뚝 흘러내리다 이런 뜻인데 레진이 흘러내린 바닥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개의 sculpture 조각상들이 있는데 자 여기는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barely 그러면 간신히 뭐뭐 하는 이런 뜻입니다. barely는 간신히 뭐뭐 하는 간신히 볼 수 있는 뭘 통해서 플라스틱 랩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비닐봉지인데 플라스틱 랩이 비닐 랩 사이로 이랬습니다. 좀 상상이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예, 준비 정신. 첫 번째 보니까 이제 벽에 붙은 오려는 clipped newspaper articles pinned to the wall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가열판인데 여기 뭐 왁스로 코팅된 막 여러 개 왁스를 쓰다 보니까 이제 좀 더럽게 되어 있죠. 너무 더럽네 화실이. wax coated hot plate. 그 다음에 walls with paint marks. 페인트 자국이 있는 벽.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수지라 그래서 레진. 요것도 작품할 때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레진이 drizzle, 뚝뚝 떨어져 있는 바닥. 그리고 요렇게 이제 뭔가 비닐로 씌워놨는데 요 사이로 보이는 조각품들. 그렇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 보니까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네요. 예, 물론 AI로 활용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장 보시면은 in the context of 뜻이 뭐다?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자, studio visit 화실을 방문하는 상황에서 관람자는 notice 발견할지 몰라요. 여러 개 과거분사 오려진 신문 기사 또 과거분사 후치 수식 자, 핀이 붙이답니다. 앞정으로 벽에 붙여진 왁스로 코팅된 핫플레이트 가열판 제가 보여드렸죠? 자, 그리고 페인트 자국이 있는 벽들 수지가 drizzle 뚝뚝 떨어져 있는 흘러내려 있는 바닥 여러 개의 sculptures 조각품인데 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되어 있고요. 플라스틱 랩으로 이렇게 간신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랩을 통해서 간신히 볼 수 있는 이랬습니다. 다음 문장 가볼까요? Such real world clues offer the visitor a foothold onto the artist's 네, 제가 살짝 당황했습니다. 사실 이 단어가 되게 생소한 단어네요. 우리가 이제 발음은 요 단어의 발음은 영어식 발음은 oeuvre 이렇게 발음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웨브르라고 발음합니다. 영어식 발음은 oeuvre 이렇게 발음한대요. 자, 그래서 이건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어로 우리가 같이 한번 검색해서 보는 겁니다. 작품을 이야기하고요. 예술가의 전생에 걸친 작품 목록을 이야기한대요. 한 예술가의 전생에 걸친 작품 목록을 웨브르, 영어식 발음은 오브러 이렇게 발음한다고 하네요. 우리가 수특에서는 밑에 이렇게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오브러, 예술 작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문장
선생님이 search만 나오면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빈칸 추론보다는 search만 나오면 문장 삽입을 보라고 했죠. search 그러면 이러한 혹은 그러한 앞에 나오는 뭔가를 반복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단서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문장에 여러 가지 단서가 나왔죠. 뭐 예를 들면 신문 기사 벽에 붙여놓은 거, 그죠? 가열판,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래서 작가가 뭐라고 했냐면 필자가 그러한 실제 세계의 단서들. 여기서 말하는 실제 세계라는 건 화가가 현장에서 그리는 정말 그러한 단서들. 내가 전시장에서 작품만 깨끗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단서들을 real world clues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가 내용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공하는데 우리 관람객들에게 뭘 제공하느냐? foothold, 발판. 자, 밟고 올라갈 수 있는 foothold를 발판이라고 합니다. 자, onto는 어디 위로,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데 화가의 오브러, 자, 예술 작품으로 정말 접근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빈칸 추론 문제에 여기서 foothold가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starting point, 시작점, basis, 어떤 기초, 기본, access to, 뭐뭐로 향한 접근, 이런 식으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The studio visitor imagines that the artist is currently a painter who applies wax and resin and finds inspiration in particular article. 자, the studio visitor. 그 화실 방문객은 그랬습니다. 그 화실을 방문한 사람은 imagines, 상상하게 되겠죠. imagine, 상상하게 됩니다. 물론 뭐 상상하다 그럴 때 우리가 pictures라는 단어를 뭐 써도 되고요. pictures, 상상하다. 아니면 뭐 assumes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뭐라고 가정하다, assumes. 이렇게 동의어로 써도 되겠습니다. 자, that은 접속사고요. 자, the artist, 그 화가가, 자, 잠깐만요. 그림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이런 장소를 여러분들이 직접 방문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기 보시면, 자, 그 화가가 is currently라는 말은 now죠, now. 현재에도, 지금도, 뭐 다른 말로 하면 presently 정도가 되겠죠? 현재도 화가구나. 이 사람이 현재도 활동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콤마 다음에 후니까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니까 이걸 두 단어로 바꾸면 뭐 and she나 아니면 he로 바꿔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화가가 지금도 applies, 우리 apply 그러면 뭐 적용하다, 신청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apply가 바르다라는 뜻도 있어요. 왁스와 레진을 바르고, 그리고 병렬 구조입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를 중심으로 해서 동사 두 개가 병렬 이루고 있어요. 자, 병렬 이룬다라는 거 표시해 두시고요. 영감을 찾는구나. 어디서? 이 특정한 이 아티클 기사에서 붙여놓은 이 기사를 보고 또 영감을 얻는구나. inspiration, 영감이죠. 충분히 어려운 문장은 아니겠습니다. 같이 화가와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화실을 직접 방문하면. 자, similarly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guests experience artworks in some homes, notice art positioned next to furnishings, family photographs displayed on the piano and coffee table, books stacked to demonstrate preferences. 자, 우리 similarly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예시를 들어주기 때문에 우리 4번 문장 빈칸 추론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글의 순서 문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의 순서, 문장 삽입. 네. 사실 이 문제 자체가 글의 순서로 혹은 문장 삽입으로 변형될 확률이 매우 높다. 자,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화실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손님들 어떤 손님이냐? 자, experiencing. 자, 현재 분사가 꾸며주고 있죠. 예술 작품을 경험하는 손님들이에요. 어디서? 어떤 집에 방문해서. 예. 자, 동사 어디 있습니까? notice입니다. 자, 주어가 guest, experiencing은 현재 분사로서 guest 수식해주고 notice 동사. 또 발견해요. 뭐를? art, 예술품을. positioned 그러면 뜻이 뭐다? 어디에 위치한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뭐 다른 말로 고친다면 뭐 placed, 놓여있는. 어디에? next to furnishing. 우리 furnishing 그러면 셀 수 있는 명사로서 가구라는 뜻이고요.
furniture로 바꿔도 되는데 s는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구 옆에 배치된 작품, 위치된 작품, 또 family photographs, 우리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어디에? 피아노 위에 이렇게 전시, 보통 피아노 위에 많이 올려두죠. 자, 그리고 커피 테이블에 있는 책인데요. 커피 테이블에 있는 책인데 이 스택트도 과거분사입니다. 과거분사가 많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과거분사, 그 다음에 과거분사 이런 거 문법적으로 잘 봐둬야 되겠네요. 쌓여 있는 책들. 투부정사 앞에 끊었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뭐를 preferences 그러면 뭐 당연히 취향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taste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4번 문장은 우리가 similarly 대신에 likewise나 in the same manner 적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필기. 그리고 문법 출제 포인트는 현재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 수식, 과거 분사 수식, 과거 분사 수식 이런 것들 잘 봐두시면 되고요. 자, together. 자, together 했습니다. 자, 모두 다 합쳐서 이랬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components가 뜻이 뭐다? components가 요소들입니다. 요소들. 이러한 요소들. 앞에서 언급한 이 수많은 요소들이 특정한 경험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affect 뜻 아시죠? 영향을 주다. 자, 이것도 사실 문장 삽입 나올 수 있습니다. Within the artist's studio or collector's home, residue from studio activities or the collector's personal belongings help to connect the artworks to the world. 자, 그래서 이렇게 끊어보세요. 부사구입니다. 화가의 화실 혹은 수집가의 집 within 안에서 이랬습니다. 그 안에서. 그 within이라는 말은 뭐 다른 말로 하면 inside를 말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화가의 화실이나 어떤 수집가의 집을 앞에 갔었잖아요. 여기 가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residue라는 단어가 좀 어렵긴 한데요. 이게 remnant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remnant. 이게 남아있는 뭐 찌꺼기, 잔여물 이런 겁니다. 그 예를 들면 이 residue나 remnant가 뭐가 되냐면 우리 아까 그림에서 봤죠. 이런데 보면 이제 뭐 여기 남아있는 거 resin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페인트 자국 이런 게 다 우리가 residue나 remnant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지저분한 게 아니라 이런 게 residue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from the activity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가 여러분들 여기 주어예요. residue가 주어고 그 다음에 belongings help가 동사고요. 이것도 주어입니다. 주어가 그러니까 복수죠. belongings residue 이랬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OR로 연결되어 있는 거 있죠. OR로 연결되어 있으면 A, O와 B 하면 수의 일치를 할 때는 얘를 주어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실 활동에서부터 화실 그림 그리면서 그 잔여물들, 레진이라든지 페인트 자국이라든지 그리고 수집가의 개인 소지품들, 피아노 위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장식품들, 사진들 뭐 이런 거 있었죠. 이런 소지품들이 도움이 된대요. 자, 무엇 하는데 connect A to B, A를 B로 연결하다. 그 작품을 세상으로 연결하는데 그랬습니다. 작품을 세상과 연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 by contrast. 와, 연결사가 또 나오네요. 대조적으로 이랬습니다. by contrast의 동의어 제가 정리해 드릴 거고요. Art was displayed in exhibitions. 그 전시회잖아요. 전시회. 깨끗한 전시회. 예. Feel comparatively isolated, practically clipped from the world where they originated. 일단 여러분들 by contrast 대조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by contrast 대신에 쓸 수 있는 단어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on the other hand, in contrast, by contrast 있으니까 일단 이 세 가지를 대신할 수 있고요. 자, 필기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but, however, yet, nevertheless인데 뭐 보통 but, however는 역접 대조에 다 쓰니까 한 5개 정도 but, however, on the other hand, in contrast, on the contrary 정도를 여러분들이 by contrast 대신에 쓸 수 있다라고 자, 멈춤 버튼 누르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조적으로 작품인데요. 자, 또 우리 과거분사 또 나왔네요. 자, 여러분 잘하실 수 있죠? 엑스비션 그럼 뭡니까? 전시장입니다. 전시장. 정말 깨끗한 전시장. 예. 이 전시장에 전시된 작품들은 동사 어딨나요? feel이죠. feel. 그 다음에 comparatively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고립된 느낌이에요. 이 화가가 작품을 만드는 과정과 좀 고립된 느낌이죠. 자, 특히 잘려 나온 느낌이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세상에서부터 클립트, 잘려 나온.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법이 여기서 보면 이제 where 관계부사인데요. 관계부사 다음에 완벽한 문장 나오죠. 어떤 친구들 목적어 왜 없냐 그러는데 originate는 어디서 생겨났다. 이게 생겨났다라는 뜻인데요. 지금은 뜻이 그 작품이 생겨난 세계, 생겨났다. 이게 이제 완전 일형식 완전 자동사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목적어 필요 없다는 얘기, 자동사니까. 그래서 완벽한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장 우리가 문장 삽입, 글의 순서 나올 수 있고요. by contrast, 연결어 똑같은 단어들 외워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당연히 빈칸 추론으로 고립된 이런 단어 잘 나오겠죠. This could explain. 자, this could explain why aestheticians tend to treat artworks as singletons rather than as members of some set. 자, 이것이 설명할 수 있대요. 왜? 미학자들입니다. 미학을 연구하는 미학자들,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술 작품을 tend to 경향이 있다죠. treat A as B보다 A를 B로 다루다. 그래서 이 미학자들은 예술 작품을 singletons, 단독 개체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 형광펜 해드릴게요. 여기 as 전치사와 여기 전치사가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자, 어떤 집합의 member, 일부로서가 아니라 단독 개체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말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미학자들이 예술 작품을 어떤 집합의 일부로 취급하기보다는 단독 개체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앞문장에 보시면 우리 전시장에 이렇게 전시된 작품들은 화가가 그 작품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했던 흔적들, 단서들을 보여주지 않죠. 최종 결과물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미학자들은 이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최종 결과물만 본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미학자들이 예술 작품을 어떤 집합의 일부로 취급하기보다는 단독 개체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장도 내용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요, 정말 제가 여러 번 강조하겠지만 이거는 빈칸 추론도 넣을 수 있고요. 글의 문장 삽입도 넣을 수 있고요. 글의 순서 무조건 시험에 나오고요. 물론 우리가 주제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 글의 주제는 바로 3번이었습니다. 영향이죠. 우리가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그 작품을 만든 어떤 환경이 미치는 영향, 요것이 우리가 이 글의 좀 정답 3번이 정답이 되었고요. 제가 다시 한번 한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글의 요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예술가의 작업실이나 수집가의 집에 있는 맥락적 단서들은 관람자가 예술 작품을 현실 세계와 연결하도록 돕지만 전시된 작품은 작품을 종종 고립된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